2월 24일 지금 오전 7시입니다.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심각 상태로 지금 현재 급변하는 장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침 일찍 장전 뭐 전망 이런 것보다는 바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상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. 좋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.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잘 극복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난 뒤에 어떠한 대응 방안을 찾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최선일 듯 합니다.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확진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몇 명이고 그런 불안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정확한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주 진행됐던 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월 20일 9시 43분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. 21일장 금요일 날 공고사항을 드린 바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비용 축소 후 현금 확대 부분입니다. 주요된 내용은 종목보다 보유하고 계시는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비중을 반으로 줄이시고 현금화하는 게 중요합니다.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게 1차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주식은 한 35%, 37%가 되고 최종 현금이 한 62.5% 정도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혼란을 느끼실까봐 뭐 네페스를 만약 1000주를 들고 계시다 그러면 500주 파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당시에는 총리가 뭐 회의를 하고 뭐 대책을 방안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일들이 좀 됐었는데 결론은 어제 격상이 됐죠. 그래서 지금 조금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리고 금일도 미국장이 토요일 날 한 2% 나스닥이 한 2% 정도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영향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들은 이렇게 대응을 했었고요. 지금 미국 쪽의 상황도 좀 조정이 들어간 상황입니다. 다우가 0.64 마이너스입니다. 나스닥이 마이너스 1.76, 유럽이 평균적으로 좀 많이 좀 떨어졌죠. 뭐 0.8 이상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. 그러한 부분에서 종목별로 좀 들어가면 반도체 쪽도 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. 퀄컴이 마이너스 2.73,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쪽도 마이너스 2.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행인 것은 애플도 마이너스 2.26까지 떨어지고 페이스북도 2 떨어지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다행인 것은 통신 쪽이 그렇게 조정이 크지 않았습니다. 에릭슨이 마이너스 0.2, 시스코가 마이너스 1.18 요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서 급등을 했었는데 토요일 날 마감은 마이너스 4.74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행인 것은 통신주가 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다산 네트워크의 자회사인 다산 존 솔루션즈도 마이너스 0.24 정도만 조정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금일 장이 조정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. 조정이 되는데 조정이 좀 심각하게 많이 되는 쪽이 있고 그렇지 않는 쪽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여행 아니면 화장품이든 이런 쪽은 좀 많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거고요. 그러지 않는 쪽은 생각보다는 삼성전자나 5G나 이런 쪽은 그나마 도망갈 구석이 좀 있다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정을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는
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.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저점 매수를 생각할 때가 아닌 생존의 여부를 좀 생각할 부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현금화하려는 뭐 그런 위기나 불안감은 엄청 많아진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.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조정을 덜 받을 거다 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차 판매량이 92%가 급감을 했습니다. 뭐 그러한 이유 중에서는春제 연휴가 장기화됐다. 뭐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외부 나오지도 않고 매장에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에 비해서 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미 5G 시장 또 뚫었다. 요 얘기는 기존의 삼성전자가 브라이즌, AT&T, 스프린트 요런 쪽에 계약을 따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은 다 있었고 아직은 한국의 통신 5G 관련되는 업종에 반영이 다 안 된 거죠.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2차 전지, 반도체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상승이 있었는데 5G는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도 추가 조정이 있었지만은 소폭 조정이 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종목은 좀 이따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삼성전자를 통해서 5G 국내 업체가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은 점점 넓어졌다 라는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는 미국 전체 이동통신의 가입자의 80% 정도를 차지하는 4개의 통신사와 5G, 4G 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러면 수혜주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KMW, 그 다음에 RFHIC, 그 다음에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는 RF텍,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뭐 이런 쪽이 좀 될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인빌딩 관련돼서는 뭐 프론트홀 쪽에는 뭐 ACFR, 뭐 이노와이리스 뭐 이런 쪽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다산 네트워크도 일본하고 미국 쪽의 공급은 같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내 장이 아주 심각하게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나마 5G의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위안을 좀 받으시라고 오늘 급히 방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1월달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전 세계 출하량은 한 달 새 16%가 줄어들었는데 다행인 것은 삼성은 2%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. 그런 이유가 하웨이하고 애플은 지금 이제 생산 기지를 중국에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삼성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2%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요 관련주였던 저희들 종목이었던 BH 그 다음에 네페스 이런 쪽의 영향도 좀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좋거나 오늘 뭐 반등을 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. 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아직 비중을 축소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20일 날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.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확산이 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코로나19라는 것을 지금 처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
예측을 할 수가 없으면 전망이 없는 거고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쪽으로 선회하시는 게 낫다. 현금화하는 것이 당분간은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하시는 거고, 다만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, 그렇게 뭐 심각하게 뭐 몇 달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죠.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. 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에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중국처럼 그러한 뭐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, 일단 정부는 지금 현재의 코로나19를 막는 데에 대한 대응을 내놓았던 거고요. 이러한 부분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벌써 이제 뭐 논의가 되고는 있겠지만, 그러한 발표는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경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뭐 상승을 하거나 그동안 내렸던 부분들의 만큼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러한 기대도 한 번씩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목요일 날 그렇게 판단했던 거는 뭐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별적인 매도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빠지자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, 뭐 향후 2주 정도를 예측했을 때 지금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편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, 뭐냐면은 코롱 티슈인 사태가 좀 있었죠. 그때 저희가 전량 매도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이오가 거의 뭐 큰 종목이든 뭐 작은 종목이든 50% 정도 쭉 내려갈 때에 좀 힘들지 않았던 거가 있었던 거고, 저희가 좀 내용을 그래도 뭐 수익은 내야죠. 그래서 나름대로 다음 주부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나 스윙 종목을 아침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. 그 당시에도 인버스 쪽에 ETF 쪽에 좀 들어가서 수익을 18% 정도 낸 게 있었고, 그 외에 단기 종목들 뭐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이 나오는 게 있으면 아침에 장전 전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, 그 와중에서도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비중을 좀 줄인다고 해서 저희가 가져가는 20년, 21년 뭐 꿈꾸는 목표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라는 거고요.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심각하게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러한 것도 2주 지나면 뭐 이런 일이 또 지나갔었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힘들지만 지나가는 것으로 좀 얘기하시고, 금일 삼성전자의 호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조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특히 5G나 아니면은 IT 중심주가 아니고, 그리고 뭐 그동안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행주나 아니면은 항공 관련되는 종목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힘든 장이지만 오늘 하루 잘 견디시고요. 장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